이슈부 11시 출발합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은 빨간불을 켜면서 양시장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이나 PCE 지표 자체는 좋지가 않았죠. 미국의 GDP도 생각보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만 자꾸 올라간다라는 시선 때문에 증시가 눌렸다가 시간외에서 MS와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이제 반도체주들의 크게 수급이 쏠리는 모습 나옵니다. 오늘 반도체단 코스피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AI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전력기기 종목들까지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면서 현재 구간 8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 계속 확대해 가는 상황,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저밸류 업종에 오히려 투자를 좀 수급을 확대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86억 원 정도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수급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이 매도 우위, 기관만이 약간 사들이고 있고 역시 개인들이 좀 시장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안에서 알테오젠 쪽에 상승분이 좀 반납되면서 지수 자체도 아침보다는 탄력도가 둔화된 흐름이 이 시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오늘 외국의 순매수 탑10 보시면 1위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5위 단으로 살짝 밀려 있습니다. 지금 MS와 인텔 그리고 알파벳의 그 가이던스나 컨콜을 보면 AI 쪽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HBM 키워드 안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에 순매수가 가장 많이 쏠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정부 쪽에서도 이 전력기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기기 역시 AI라는 키워드를 안고 동반 상승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실적도 좋았고요. LS 일렉트릭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오늘 장대 양봉 그려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 종목들이 실적이 줄줄이 공개가 됐는데 하나금융제주, KB금융도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제 조선주 안에서 실적이 좋을 거다, 흑자 전환이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 순매수 들어오네요. 자,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보시면 역시나 1위 SK 하이닉스로 동일하게 움직이고 삼성전자는 아예 탑10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 순매수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고요. 한양 디지텍, GST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테마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일진전기 정도 변압기기 종목들 눈에 보이고요. 프로그램 순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전력기기, 전력 쪽입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대한전선, 이제 변압기 말고도 전선주도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건 좀 중소형 전선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력도도 기존에 많이 올랐던 변압기기보다는 조금 더 센 모습이 오늘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개인들은 빠지는데 프로그램 쪽 기계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의 순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지금 시간 전력기기 종목들 시세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이 20% 넘어가면서 현재 구간 2,675원, 가운전선, LS 일렉트릭은 너무나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 이상 상승하는 저력 보여줍니다. 오늘 외인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는 쪽이 LS 일렉트릭이고요. 일진전기와 대한전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전력기기 쪽 규제 철폐하겠다, 투자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동반적으로 호재가 좀 겹친 상황, 거기다 구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전력기기주는 오늘 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전기공업까지 8%. 실시간으로 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소외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탑10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처음 함께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탑10 앞서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은행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자리에 포진을 해 있었고 역시나 1위는 SK 하이닉스로 꼽아봤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계속 HBM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MS랑 알파벳이 AI 쪽으로 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런 네. 이야기 나왔잖아요. 조금 더 반도체 쪽 키워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이거 좀 볼게요. SK 하이닉스 뭐 실적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진 건 이제 어제의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뭐 실적보다는 지금은 이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그 가이던스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마이크론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로 AI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조금 더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키워드 가진 쪽,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파운드리 쪽으로 오히려 저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텔 파운드리 부진했고 그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SK 반도체 투톱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거겠네요. 일단 규모 SK 하이닉스는 이제 오롯이 사실 반도체만 하고 있는 회사고 삼성전자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죠. 반도체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라이트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고요. 어제 실적 발표가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최근에 가이던스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차이가 한 1,000억 차이 났습니다. 1,000억. 1조가 차이 났습니다. 1조가. 가이던스를 너무 못 내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물론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한 2조 이상의 실적을 2조 8천억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HBM으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또 중요한 거는 SSD 사업이 좋아졌다. SSD를 만들 때 쓰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SSD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안 좋았던 낸드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SSD는 어디서 쓰이냐면 지금 한참 난리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결국엔 낸드 사업 부분도 흑자로 전환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그동안 뭐 SSD가 있었지만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썼던 부분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낸드는 좋아지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디램도 DDR5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춤형 DDR5가 좀 많이 팔렸고요. SK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회복세에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그 중심에는 사실은 HBM이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또 이제 뭐 미국은 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뭐 여러 실적 발표들을 계속 했는데 다 호실적이 나왔죠. 메타만 호실적이 나왔는데 빠졌는데 사실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 뭐 알파벳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뭐 메타나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엄청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사업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러면 반도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빠졌을 때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하이닉스 올라오죠 오늘. 근데 물론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써놓은 내용들 보면 결국에는 마이크론에다 보조금을 왜 주겠냐라는 부분도 결국엔 미국은 모든 지금 주요 산업들을 미국 안으로 들여오고 싶어 하고 있고요. 인텔도 적자가 나는 지금 파운드리를 나라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 쪽의 투자는 계속 활발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를 끊이지 않고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도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성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매수 기회였다.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 쪽이니까 후공정이 오히려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는 또 전공정도 후공정 시세를 같이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후공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사야 된다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이 네. 잘 안 가고요. 전공정 종목들은 잘 안 가고. 왜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디램 시장이 생각보다 확 살아나진 않고 있고요. 낸드도 이제 막 살아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전공정 단이 좋아지려면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을 다 지금 HBM 쪽으로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HBM 쪽만 여전히 좋고 HBM은 대부분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후공정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공정단에 있었던 종목들 생각보다 약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결국엔 따라 올라올 겁니다. 따라 올라올 건데 그럼 후공정단에 가장 지금 장비주의 가장 대표적인 한미반도체에 보면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어라고 의심하시는데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 의심을 하면 안 되는 시장이고 당분간 반도체 시장은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 지금 그 분위기로 생각을 하셔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전공정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근데 전공정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반도체처럼 고공행진을 하진 않을 거고 그쪽은 회복되는 국면이겠죠. 그러면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온다. 전공정단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이게 비교 대상에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테스도 요즘에 좀 시동을 걸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소외받고 있는 게 여전히 소재단들이 원익 QNC라든지 또 원익 IPS가 좀 무겁긴 하지만 그쪽은 결국엔 물량이 많이 늘어나야 좋아지는 쪽이죠.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하고 올라갈 거고요. 항상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장비가 먼저 가고 투자가 나올 때는 그다음에 생산량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장비가 거의 꼭대기를 찍으면 소재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이제는 그러면 장비를 아직은 들고 가고 소재는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투자가 끝난 게 아니라 더 그렇죠. 장비를 사들일 여력이 이제 회사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소재 부품은 좀 더 나중에 보자. 그렇죠. 하이닉스도 지금 지금 청주 공장 얘기가 나와서 다 지은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아직 짓고 있죠. 네. 예, M15X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원래 낸드 공장이었는데 지금 HBM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거기에 20조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공장 짓는데 5조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설비 투자죠. 예, 그러면 그게 발주를 언제 주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발주는 계속 준비 중일 거고요. 삼성전자도 평택 공장, 평택 쪽에 HBM 라인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건설 약간 중단했다가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그쪽도 그렇게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 게 끝이 아닐 수가 있다. 네, 후공정 조금 더 달리는 말에 타보고 전공정은 조금 더 뒤에 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전력기기 쪽 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오늘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이고 시세 크게 터지는 게 이제 LS 일렉트릭. 이 외에도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전선 붙은 종목은 계속 좀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올라갔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규제 없애겠다. 3조 3천 달러 투자하겠다.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LS 일렉트릭 주가 보면 사실 여기서 더 간다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30년 만에 호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최근 배경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한 4년 전이죠. 4년 전이죠. 3년 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인프라 관련된 투자법을 만들어서 이제 긴축을 하는 와중에 계속 돈을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전력망도 들어가 있었는데 전력망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송배전하는 과정에서 규제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아예 철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새벽에 나온 보도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조금도 3조 3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더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MS랑 지금 구글이랑 주요 지금 미국을 먹여 살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요청이 많았겠죠. 나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짓고 싶은데 전력망이 안 된대. 이렇게 아우성 치면 풀어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당장 먹거리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그러면 급하게 이거를 지금 또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전력망 계속 짓고 있죠. 거긴 사기업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여전히 딸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력망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에 그럼 전력망 기기 만든 회사가 없냐? 있긴 있는데 거의 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 거를 갖다 쓰자니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계속 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 HD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영업이익률 자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비싸게 팔고 있다.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LS는 왜 갑자기 이렇게 폭등했는데 더 가냐? LS는 늦게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추격을 하는 거죠. HD 현대일렉트릭을. 그 외에 지금 나머지 뭐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다 지금 변압기, 소형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배전 관련된 거 하는 사업 회사들도 따라 올라오는 중이고, 재룡전기는 뭐 탑픽으로 올라오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효성이랑 그리고 지금 뭐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도 계속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전선주들 올라오는 거는 구리 가격 폭등도 있지만 결국엔 이거 깔면 송배전 관련돼서 그러면 15만 킬로 이상을 더 간다고 하는데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수요가 많아질 거고요. 안 그래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리는 수요 요건이 됐고 또 전선도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저 밑에 단에 있는 전선주들까지 다 올라오는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니까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게 네. 예전에 바이든 이 정부가 이제 지금 집권하기 전에 이제 투표할 때 선거 시기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나오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들이 막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것도 정책에 따라서 그럴 약간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꺾일 가능성은요? 그렇죠. 항상 정책을 내놓고 이게 집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항상 먼저 반영을 하죠. 지금 근데 그럼 바이든이 헛 공약을 했냐? 신재생 에너지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득을 못 본 거죠. 아, 예, 그리고 풍력만 조금 늦어졌는데 풍력도 지금 왜냐하면 이게 주정부 단위로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만약에 이게 계획이 조금 틀어지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있었죠.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전기 요금도 많이 올라갔고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딜레이 되긴 했지만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LS가 미국에 이제 세운 법인이 거기에다 구리 해저 케이블 관련된 네.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보조금 받으면서 미국 정부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것만 보더라도 결국엔 그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기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원전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미국은 1956년 이후로 한 번도 원전을 짓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예, 그 부분을 그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전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100, 뭐 H100 하는 그 칩 하나가 웬만한 가정집 전기 요금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엄청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는 근데 먼저 반영했는데 항상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계획대로 다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약간 좀 흔들리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전선주도 그래서 약간은 너무 과하게 올라왔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트를 봤을 때 네. LS 일렉트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고 이쪽은 가파르고 HD 현대일렉트릭은 바닥에서 너무 크게 올랐다 보니까 네. 오늘 올라가는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거든요. 네. 실적이 좋은 전선주를 봐야 되는 건지 탄력이 붙은 중소형 전선주를 봐야 되는 건지 본인 궁금해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실 거고요. 좀 네. 짧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시가총액이 적은 뭐 종목을 보시는 게 빠르겠죠. 빠르고 대신에 이제 윗꼬리도 빨리 달 수 있으니까 그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물려도 뭐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조금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S를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LS가 좀 무겁긴 해도 그 안에 포트가 워낙 좋죠. 전선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도 하고 있고 자회사들도 워낙 잘하고 있고 그래서 LS를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전력 기기 관련돼서는 뭐 재룡전기를 사냐, 효성중공업을 사냐, 현대일렉트릭을 사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저는 근데 대장은 여전히 현대일렉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울산에 공장 더 짓고 있고요. 또 미국에도 공장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파 계속 증설하는 부분들 주가에 반영 중인데 저는 좀 쉬어갈 줄 알았는데 쉬었다 가려고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또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조금 더 가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사시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팔면
후회할 수 있다. 예. 지금 월봉 나가고 있는데 야 무슨 63 빌딩 보는 것 저 같습니다. 10배거 이상이 나왔죠 이쪽에서. 네, HD현대일렉트릭은 여전히 업계 탑으로 보고 계시고 이제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LS도 나쁘지 않다라는 종목에 대한 조언까지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밸류업 테마들 눈에 띕니다. 하나금융지주, 뭐 KB금융도 있고 어제는 삼성물산도 네. 네, 탑10에 들어와 있었어요. 오늘 사실 그 금융사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지금 또 롯데손해보험 매각 이슈 때문에 우리금융, 뭐 하나금융 다 뭐 이 매각설에 뛰어들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이쪽은? 저는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 그러니까 KB금융이 보면 순이익이 뭐 여기 급감했다 이렇게 나왔지만 ELS 발쇼 실적 소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제외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건 단발성 이슈죠. ELS는. 그러면 이거는 한번 털고 가면 그 다음에 괜찮아진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쪽 이제 조정도 잘 받았고 배당 이후에 조정이 잘 나왔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여전히 아직도 0.5배가 안 됩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다음 신한주주는 또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요. 이런 종목들 충분히 살 자리다. 그 밸류 프로그램 아직 안 끝났죠. 이게 밸류 프로그램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슈가 나오면 급하게 갔다가 그 이슈가 진행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정책 이슈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밸류 프로그램 발표하고 계속 대책이 뜨문뜨문 나오죠. 5월 달에 또 뭐 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또 미리 사놓는 겁니다. 지금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것 같으면 사실은 현대기아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는 또 실적 발표한다고 조금 주춤하고 있죠. 예, 그만큼 결국엔 뭐 쌍끌이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늘은 은행주 중심으로 조금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고 분봉성으로 갑자기 확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기아 실적 발표거든요. 네, 예. 뭐 타 업종에 비해서 실적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빠지는 거 의뢰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 대형주들 보면 어제 하이닉스가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빠지는 거 보면 네. 물론 어제 시장이 안 좋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현대 기아는 밸류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폭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언제 보내느냐는 돈 많은 사람들의 몫이겠죠. 네. 네. 개인들이 막 산다고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현대기아를 다시 봐야 되겠다는 시점이 언젠가가 될 텐데 저는 지금 현대기아가 지금 미국에서 일부러 약간 전기차를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소비자들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정책적으로 좀 미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다시 시행되는 과정에 하이브리드 잘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오픈되는 전기차 공장도 뭐 내년 정도에 가동이 본격적으로 될 텐데 네. 그러면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면 충분히 전기차 시장 다시 개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는 하반기쯤 투자. 2차 전지는 제가 여기 MT에 나와서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더워질 때, 여름 이후로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